1896년 일본이 인천에 개설한 미두 추인소는 주식이 아니라 쌀을 거래하는 일종의 선물 시장이었는데요. 이 미두 추인소에서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반복창. 자, 이 반복창이 전하는 성공 투자의 3가지 원칙 함께 들어보시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거야. 어떻게? 우선 첫째, 종잣돈을 마련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혼까지. 전문가예요, 전문가. 두 번째, 이건 기본인데 그룹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유명하죠. 등락에 일일비하면 100점 100패야. 흐름을 읽어야지. 아는데 안 되는 건데.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빠질 때를 알아야 돼. 그러면 맞아. 언제가 빠질 때냐? 장 시작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야, 반복창 얘기가 맞아요. 네. 저런 얘기를 계속 복창하고 다니는 거 반복창. 아, 그래서 한복창입니까?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서 파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투자에 실패한단 말이죠. 아유, 정말. 네, 보통 사람들은 반복창처럼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반복창 어떻게 해서 저런 감을 가지고 투자의 신이 됐을까요? 네, 반복창은 원래 미두 추인소에서 명성을 날리던 일본인 아라키의 하인이었어요. 반복창이 하는 일은 오사카와 인천의 쌀값을 크게 불러주는 이런 일을 해요. 이거 요비코라고 일본말로 하는데 14살에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돈이 없으니까 직접 투자는 못하지만 거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빠삭했는데요. 투자하러 온 후배에게 이런 강의까지 합니다. 함께 보시죠. 쌀값이 30원이면 백석이면 얼마야? 3,000원. 10분 뒤에는 300원만 증거금으로 넣어두면 외상으로 3,000원어치를 살 수가 있어. 근데 2달 뒤에 쌀값이 한 석에 36원으로 올랐어. 그럼 백석이면 얼마야? 3,600원. 네가 3,000원에 산 것이 3,600원이 된 거지. 그럼 너는 600원을 가지게 되는 거야. 300원을 내어놓고 600원을 벌어가는 거지. 야, 저 사람 홀리는 표정 봐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금만 내고 쌀의 시세 차익을 노려서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예측만 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좀 달려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논밭을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미두 시장에 뛰어든 조선 사람들은 정보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쌀의 시세를 주먹국으로 예측을 했는데 심지어는 이런 황당한 방법까지 동원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뭐야, 무당한테? 무당을 찾아가요? 오늘 근데 저 투자하면 사실 요즘 두달 뒤에 저래요. 틀림없이 아, 올라가는 그래요? 거지? 얼마나요? 얼마나요? 아니, 그걸 왜 점쟁이한테 묻소? 아, 그걸 누구한테 물어? 그 잡소리 넣지 말고 저리 가, 저리 가. 아유, 저거 무당이 알았으면 무당이 부자 됐죠. 그러니까 무당은 야, 저거 저 때도 그랬네. 흐름을 분석하고 알아서 공부하고 이게 아니고 무당한테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저 말대로 무당한테 안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두 추인소 주변에 점집이 성행하는 그래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두 중매점이었던 이 아라키가 대량 매수를 통해서 상승세를 조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조선 개미 투자자들은 큰손 아라키가 사는 걸 보고 너도 나도 따라서 샀어요. 그러면 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때 아라키가 대량 매도를 해서 그쵸.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돌아다니는데요. 자, 이런 가짜 뉴스 누가 만들어서 돌린 걸까요? 함께 보시죠. 오사카로 쌀 2만 석 나르던 배 난파 쌀 분기 현상 우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2달 전에 사놓은 쌀값이 폭등하겠죠? 그렇지. 아, 지금 거짓점으로 올리란 말씀이세요? 우와. 왜? 뭐 문제 있어? 수급 흐름만 잘 분석해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아이고야. 감히 누굴 가르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내가 돈을 벌어.
저게 요즘에도 있는 가짜 뉴스잖아요. 아니 가짜 뉴스를 통해서 주가 조작 그리고 저 때는 쌀값 조작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사실 피해 보는 개미 조선판 개미 투자자들 그 사람들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보는 없고 주가 조작에 가짜 뉴스에 이래서 조선의 개미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목숨을 끊는 아이고. 사람까지 이렇게. 속출합니다. 이렇게 되자 미두 시장은 조선인의 피를 빨아먹는 악마의 굴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조선 개미들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함께 보시죠. 개미의 반격. 일본이 또 전쟁을 일으킨대. 군량미가 필요하니까 쌀값이 오를 거라는데. 그럴 리 없습니다. 오. 전쟁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그리고 군량미가 필요하면 일본이 왜 쌀을 비싼 값 주고 사가겠습니까? 강탈이 가겠죠. 가짜 정보입니다. 두 번 속지 않고. 하여튼 지난번에도 이 찌라시 믿고 다 사들였다가 그 아라키만 좋은 일 시키고 우리 다 망했잖아. 놀아나면 안 됩니다. 조선 쌀값의 시세는 우리 조선인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아, 역시 똑똑합니다. 한 번은 당했지,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 이제 뭔가 이 흐름을 파악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조선인들이 각성했으니까 더 이상 아라키도 돈을 벌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 개미들이 쌀을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쌀값이 오르질 않고 계속 떨어졌겠죠. 네. 결국 아라키가 부도를 내고 일본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 그것 때문에 그 미두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까지 당했는데 이 미두 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미두 시장에 등장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반복창이었습니다. 어허. 반복창의 네. 등장 모습 함께 보시죠. 이 집만 맡기면 10,000원은 빌릴 수 있어요. 더 10,000원을 땡길 수 있는데 왜 집을 깔고 앉아서 놀려? 다 탕진하고 집까지 넘길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금방 찾아. 쌀값이 폭등할 거거든. 아버지께 돈 빌릴 때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나 진짜 그렇게 못 믿어요? 난 틀리지 않았어. 이거 봐. 이때 1.7배 올랐어야 돼. 분명히 동감 부리는 놈이 있다니까. 뭔가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않은데? 절대 안 죽어. 나는 신이니까. 확신이 나는 찼어, 지금. 믿으신 반복창이니까. 확신보다도 그냥 오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시장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벌었고 자신감이 강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한 건데 그러면서 집까지 건드리게 된 거거든요. 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되기 전에 성공한 적이 있었어요. 쌀값이 35원 하던 쌀이 60원으로 거의 치솟는 두 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백발백중하면서 종잣돈 500원으로 시작했는데 1년 만에 40만 원, 800배의 수익을 어휴. 거예요. 4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400억 원 정도가 우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됐고 장안의 화제가 되어 반복창은 미두신이라고 불리면서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 모습을 저희가 방금 네, 본 그 그렇습니다. 장면인 거죠. 그래서 반복창은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중풍으로 쓰러지는데 그때 나이가 불과 30살이었어요. 아이고, 30살에 젊은 나이에. 중풍으로 쓰러져서 네. 걷기조차 힘든 지경이 됐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